다음주 예고편에 해숙의 시어머니가 천국에 등장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소미의 정체에 대해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한 회였던 것 같은데요. 소미는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던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과거의 기억의 단편을 떠올리는 모습이 등장을 했죠. 이 남자의 정체가 소미의 정체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단서라고 보여지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해숙 또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일수가 아닌 그가 여태 해왔던 숨겨둔 선행들을 찾는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태블릿에 들어있던 물품들은 하나하나 해숙이 살아생전 행했던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생각보다 해숙은 그동안 악하게 살았기보다 선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미의 정체에 대해 다들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해하면서 많은 추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를 초반부터 다시 돌려보면서 찾아낸 소미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해숙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목사의 정체는 또 누구일지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주제는 해숙의 과거였습니다. 과거에 해숙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남들이 보기엔 악한 행동으로 보였지만 사실 당사자들은 해숙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회차에 해숙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이 남자는 해숙에게 돈을 빌렸던 남자였습니다. 사실 이 남자가 죽었을 때 이 남자의 딸은 해숙을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해숙 덕분에 살아 있었던 것이었죠.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소미의 정체 또한 해숙의 선행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찾아낸 건 1화에 나왔던 해숙을 찾아와서 자신도 일수업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던 이 아줌마였습니다. 이 아줌마와 소미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와 소미와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목사의 정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목사는 5살에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하는데 목사는 해숙의 수제비를 먹고 어디선가 먹어본 맛인 듯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옥 이탈자 그리고 목사와 해숙이 같이 이야기를 했던 장면에 해숙은 자신이 동네 애들에게 밥을 해먹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콩물 먹고 자랐다니까. 그런데 1화부터 다시 보시면 해숙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찾아갔지만 그 남자는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돈을 빌리고 집에 찾아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숙은 자신이 엄마라면서 쫓아내고는 그 다음에 그곳에서 김치를 담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김치도 누군가에게 자원봉사처럼 해먹이기 위해 그곳에서 만들었던 김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해숙은 자신에게 아이가 없었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 같은 곳에 가서 음식을 자주 해주었다는 설정이 잠시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목사는 해숙의 밥을 먹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맛을 천국에 와서 느껴보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결국 목사와 해숙은 생전에 어떤 인연이 있던 것이었죠. 그런 인연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소미는 누구일까요? 소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지옥행 지하철 안에 있던 소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포에 질린 듯한 소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숙이 죽었을 당시에 저승사자가 했던 얘기에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당시 해숙에게 저승사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해숙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면 지옥역에서 지옥에 빨려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역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결국 해숙도 지하철을 타던 그 순간에 자신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겁에 질려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소미 또한 저승사자를 통해서 지하철을 탔고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 천국에 떨어질지 몰랐던 것이었죠. 때문에 상당히 겁에 질려 했었는데 확실하게 소미는 지옥에 가야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주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보통은 지하철을 타고 모른 척을 했던 낙준이 그날따라 소미가 신경 쓰이고 그녀를 구해주었던 것이었죠.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소미는 해숙의 또 다른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또한 해숙의 고양이 소냐는 소미를 알고 있었는데요. 소냐는 소미에게 기억이 안 나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소미도 소냐를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소냐 역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고양이의 수명이 10년이 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소미는 적어도 소냐를 안 지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저승행 지하철을 탈 때의 순간만큼은 현생에 살았던 마지막 나이대의 모습으로 지하철에 앉아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전에도 어린아이가 지하철에 앉아 있었잖아요. 어린애가 죽으면 어린애의 모습으로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소미가 죽었던 시점의 얼굴이 지금 현재 소미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 낙준의 사고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낙준이 죽었던 나이, 즉 80세의 나이에 그 이후에 죽은 소미의 얼굴을 보면 만약 낙준의 사고와 소미가 관련이 있다면 지하철에 타던 순간에 소미의 얼굴은 80대의 노인이거나 그 근처의 노인이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소미는 낙준의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천국은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었고, 지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입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분류를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분류를 시작한 뒤 임사 체험자는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천국과 지옥 모두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소미는 만약에 죽게 된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소미라는 인물 자체가 임사 체험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소미는 소냐를 알고 낙준이도 알고 또한 영애의 행동을 기억하고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 그런 설정의 인물인데요. 또한 소미가 죽을 때의 나이가 20대로 보여지는 점이 낙준의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부분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미의 정체에 대해 저는 시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다음 주 예고편에 해숙의 시어머니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숙의 또 다른 자아라는 것도 20대의 해숙의 얼굴을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전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미의 정체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해숙의 어떤 과거의 인연이 소미와 연관이 있고 앞서 말했던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조금의 뇌피셜이 가미된 내용이지만요. 1화에 나왔던 일수업을 하겠다며 해숙을 찾아왔던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을 때 해숙을 시장에서 자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해숙처럼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해숙의 주변에 자주 맴돌았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만큼 해숙을 자주 지켜보았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 아줌마의 아이들도 어쩌면 같이 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아줌마의 딸이 소미라면, 그리고 사실 이 아주머니는 그 이후에 딸과 함께 집안에 찾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미는 소냐와 자주 놀아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소냐가 소미를 알고 있던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도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럼 영애처럼 행동을 했던 소미는 어떻게 된 걸까요? 영애는 지옥에서 죄의 무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애 또한 임사 체험자인 것을 암시를 하는 장면이었죠. 같은 맥락으로 소미 또한 천국에서 조회를 해도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설정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조회가 안 된다고 이미 나와 있었죠. 만약 소미가 지옥에서 조회를 했다면 임사 체험자로
분류가 되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조회가 안 되는 걸로 등장을 하는 거겠죠. 또한 낙준이 소미를 발견했던 시점은 영애가 죽었던 시점인데요. 어쩌면 영애와 소미는 둘 다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는 아닐까요? 한마디로 소미는 영애처럼 행동을 하지만 영애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소미는 영애와는 달리 음식을 매우 잘했던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영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애의 신체 일부가 소미의 몸속에 있는 설정은 아닐까 싶은데요. 영애는 교통사고가 났고 장기 기증을 약속을 했던 영애의 장기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소미에게 기증되고 둘 다 지금 임사체험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영애의 몸이 일부가 들어온 소미가 영애처럼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또한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포스터에 소미 얼굴 옆에는 악연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순히 악연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고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차 마지막에 나왔던 소미가 기억한 남자는 소미의 아빠는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남자가 낙준의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소미가 기억하기엔 소미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남자가 소미의 아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 1화에 일수를 하고 싶다며 해숙에게 찾아왔던 이 여자가 소미의 엄마라면 소미의 집안은 어렵게 해서 부모님이 나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원인은 아빠에게 있다고 보고 나쁜 아빠의 모습을 소미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드라마의 작가는 정말 똑똑하게 소미의 정체에 대해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청자들이 소미가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하면서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드라마의 감독 김석윤 감독의 전작도 한지민 배우와 김혜자 배우가 같이 나왔던 드라마인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왠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란 드라마도 전작 눈이 부시게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도 받기도 하는데요. 전작에서 감독이 같은 사람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기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전작 눈이 부시게의 결말에서 김혜자 선생님은 25살이 아닌 노인으로 치매를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드라마의 내용은 치매를 겪고 있던 김혜자 선생님의 환상이었던 셈이었죠. 이 드라마에선 마지막 나레이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마도 천국보다 아름다운도 이런 느낌의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에 지금 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해숙의 환상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천국의 시스템은 완벽한 듯 보이면서 허술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죄의 무게를 재던 해숙은 눈물을 흘리자 0.05g이 빠지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기 전 죽은 이후에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을 하면 평균 약 21g의 무게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죄의 무게 또한 눈물로 빠져나간다는 신박한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해숙에게 과거를 보여주고 과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게 리스트를 주는 것 또한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죽기 전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현상, 주마등이라는 현상을 연상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게 환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소미의 정체는 언제 밝혀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